네, 교육청에서 장학사님께 메시지가 왔는데, 네, 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관련 교육감님의 서한문이라고 합니다.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교권, 경기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하시는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은 책임을 지는 모습, 보호를 해주는 모습을 제가 체감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느끼지 못했고 남의 일 보듯이 했다라고 하나요? 도움을 안 주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팩트라고 하기보다는 느낌을 그냥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뭐 이 임태희 교육감님 전의 일이긴 합니다. 2020년이었나요? 제가 학생한테 상해를 입어서 옆반의 여교사를 어, 뭐 협박하고 어, 때리려는 그런 행동을 했던 5학년 남학생을 말리다가 제가 그 남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공개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 학생한테 욕도 듣고 네, 저의 팔에 깨물기도 하고 네, 제 팔이 두 팔이 피범벅이 됐었는데 그때 느낀 거는 교육청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고 팩트라기보다는 제 느낌을 그렇게 받았는데 정말 경기도 교육청이 이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교권보호 장학사님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변호사도 통하고 했지만 뭔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 참 이상적이고 좋은데 지금 10년 이상 네, 유명무실한 정책이었죠. 교권 보호라는 게 전혀 교권 보호가 되지 않는 현실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임태희 교육감님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얼마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런 추진한 것들이 현장에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신념을 갖고 계셨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 네. 최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몰랐죠. 다 은폐되고. 저 같은 경우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며 제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보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일들이 숱하게 많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아이들이 뭐 태도가 안 좋거나 숙제를 안 해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면 생활교육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전혀 열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10년 동안 혁신교육의 어떤 분위기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자 소용없답니다.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저는 그 학생 인권 조례도 폐지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교권 침해를 하는 학생들이 전혀 제대로 된 지도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상해 피해를 입혔던 학생은 도피성 전학을 갖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조치는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네, 법률 지원단 이 도교육청에 변호사가 있는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소송비 선 지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치료비 100만 원이 됐지만 100만 원을 다 받지 못했고요. 저도 개인적인 실비 보험이 있지만 이거를 교육청에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아주 조금 도움은 됐지만 네, 실비보험이 훨씬 낫다. 네, 하할 라인 구축 뭐 이런 거 다 좋은 얘기는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확정 발표.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교시 있어봤자 뭐합니까? 네. 전담 인력 증원 요청. 제가 교육 대학 학생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미국식 그 스쿨 폴리스 제도를 얘기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제도는 지금 한국 교육에 정착이 되지 않고 있죠. 자, 외국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죠.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국회가 안 도와준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 중에서도 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보호를 넘어서서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도 훈육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좀 쉽게 얘기해 보자면 범죄자가 범죄를 자꾸 저지르도록 방강하는 어떤 것에 동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네,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실제적인 네, 시행이라고 하나요?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신속한 입법화를 위해서 이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2016년, 17년에도 뉴스에 학생한테 선생님이 막 이렇게 맞는 그런 뉴스가 동영상으로 찍은 것들이 올라오고도 했는데도 벌써 2017년이면 벌써 6년이 지났잖아요. 그때까지도 벌써 6년 동안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신속히 추직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되면 좋겠습니다. 되면 좋겠지만 저도 교권 침해를 당하고 교육청에 조치했을 때 교치가 이뤄졌지만 전혀 쓸모없는 조치였다. 교권 침해를 받은 교사를 위로하지도 못하는 정책이었다.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름은 있으나 존재는 하나. 제가 매뉴얼을 물어봤을 때는 도 장학사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저한테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약속된 날짜에 전화도 주지 않았고 공문상에도 정해지지 않은 내용인데 임의로 도움을 줄 수 없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제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저도 광화문에 갔는데 눈물이 났어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실무 준비를 학생부 기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학생부의 성적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아이가 잘못한 점을 적지도 못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안 보이는데 허위 진술을 하고 있죠. 이 학생부 정말 초등학교 학생부 문제 많습니다. 성적을 있는 그대로 하지 못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아무 말 대잔치 글짓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글짓기 대회. 이게 무슨 성적편지. 학생 인권 조례 정말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런 거에 동조를 했는지. 요즘 학생 인권 너무 넘쳐 흘러서 정말 교사를 때리고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정말 아동학대 처벌법이면 전국의 교사를 다 잡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기분 나쁘면 숙제 안 했다고 뭐라고 하면 아동학대 처벌인데 맞습니다. 좋은 말 맞습니다.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교원단체도 근데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교육청도 교육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실까요? 최선을 다하면 좋겠는데. 공교육 멈추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아파도 참고,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아파도 네, 이런 거 안 하는데, 얼마만큼 지금 문제가 심각함을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수업에 관해서 네, 최대한 뭐 연가드 이런 거 안 쓰려고 하시고, 아파도 수업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감님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죠? 네. 교권을 위해서 학생을 수업을 멈추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네,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교사들이 죽어나갈 수 있고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수업을 멈추는 게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정말 현장을 이해한다면, 네, 현장을 이해한다면, 광화문에 나오셔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면, 네, 학교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학부모들조차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도 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에 대해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서 이런 폭력적인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우리 아이 무서워서 학교 못 보내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죠. 또 제가 저희 반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자살 시도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점심시간에 밥도 제대로 맨날 못 먹고 5교시 수업하기 전 한 5분 전에 가서 양치질만 했는데, 그때 자살 시도를 했는데, 제가 그날 정말 두통이 돼서, 걔가 아마 죽었다면 저는 뉴스에 나오고 정말 나쁜 교사, 그 친구가 일기장에 담임 선생님이 혼내서 나는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면 저는 뉴스에 나오고 직위 해제당하고 아동 학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교육청의 장학사님께 도움을 달라고 학급에서 20명 이상의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이까지 동시에 돌보는 건 어렵다. 이 아이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보호 인력을 요구했으나, 네, 장학사님의 말은 이런 학생이 관내에 너무 많다. 어떻게 부탁해서 한 조치는 그 아이를 한 점심시간 한 10분 정도 공익요원이 봐주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살 시도를 해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런 조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런 좋은 말들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교육청이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가 전문직이라고 하나, 전혀 전문적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2년 정도, 1년이나 이 정도면 보직이 바뀌잖아요. 네. 그 교육 정책에 대한 매뉴얼을 잘 모릅니다. 장학사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교권보호 관련 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 담당 공문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담당 장학사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을 보호하겠다니요. 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분도 아동학대로 직위 해제가 된 분도 계시고요. 지난 1년 동안 성 문제로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힘든 일을 겪으신 서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신데요. 교권전담 변호사, 네, 다 운영 중이잖아요. 이미 운영 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말입니다. 아동학대 담당 장학사. 솔직히 이분들이 담당 장학사긴 한데, 정말 아동학대 교권 전담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즉각 파견하여, 이때까지 그럼 즉각 파견 안 했다는 얘기죠.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즉각 파견하지 않던데요. 네, 그냥 상대편 보험회사 직원처럼 말과 행동을 해서 저는 참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네, 글을 쓰셨는지 이해는 합니다. 네, 교육감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네,
선생님들의 요청을 충분히 반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소홀함이 어깨 챙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 했던 생각인데요. 안타깝게도 학교를 저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요. 네, 아동학대 이게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내가 경력 20년, 30년 베테랑 교사도 아동학대 걸립니다. 저도 기회가 있다면 네, 이 교육 현장을 떠날까라는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열심히 안전 자격증을 따서 저는 네, 교사를 그만두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요. 교직을 정년퇴직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할 자신도 없습니다. 네, 이 교육 현장이 지금 이렇죠. 네, 저도 아마 명퇴 기회가 있으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네, 아동학대 걸리면 끝장이죠. 뭐 주변의 인식이라고 하네요. 평판이라던가 바로 내가 유죄가 아니라도 바로 직위가 해제돼 버리죠. 그럼 주위에서는 교사가 잘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이제껏 교사가 잘못하면 바로 직위 해제를 시켰는데요. 이게 책임지고 보호하는 행동이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참 이 9월 4일 강화문에도 나갔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고민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여러가지 애를 쓰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교사 개인 번호를 왜 공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13년도부터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때 학부모님의 의견, 교사가 왜 전화번호 안 알려주냐, 교사로서 사명감이 부족하다. 또 교장교감 선생님도 왜 안 알려주냐, 교무부장님도 왜 안 알려주냐, 뭔가 좀 나쁜 말인데요. 이 또라이 취급을 제가 당했는데요.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나라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학부모 출입도 굉장히 어렵고요. 학생들이 등교하고 나면 학교 문은 다 잠굽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메일이나 학교 전화를 통해서만 연락을 합니다. 어떤 데는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메일로만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우리나라 교사들이 너무 과잉 친절 베풀어 왔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교육계의 문화도 있습니다. 한동안 이 혁신 교육을 이끌어왔던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을 해왔는데요. 자, 녹화 시설 이것도 제가 몇 년 전부터 학교에 얘기했던 건데 녹음 전화기 이런 거 참 민원대응 어플 개발 이거는 뭐 좋아는 보이지만 과연 학부모 등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지금 뭐 민주적인 학교 경영 이런 거를 위해서 위원회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학부모님 바쁘셔서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시고 업무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 굉장히 난감해 하시고 안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위원회에 학부모님을 넣으려면 전화를 해서 뭔가 부탁드리고 구걸하듯이 해야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 강화라고 하는데요.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좋은 요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데 이런 거 시간 내서 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저도 해봤지만 이거 하면 힘들어요. 저도 막 병원에 찾아가고 문도 안 열어주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학생끼리 싸우는데 이게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고소가 들어옵니다. 아이들끼리 잘못해서 싸웠는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고소하겠다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교사가 경찰도 아니고
네, 이런 거 하다가 학부모님들이 이제 속상하고 이러니까 교사한테 화풀이, 저한테도 예전에 상대편 부모님을 비하를 하면서 저한테 1시간, 2시간, 매일 1시간씩 전화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학교 폭력, 네,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곳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죽어나갈 때 도대체 경기도 교육청은 뭘 했을지. 저는 나이가 있고 군대도 갔다고 남자기도 한데, 저도 신규 시절에는 이런 민원을 받고 정말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네, 1학년 담임할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맨날 거짓말,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받아쓰기를 빵점 맞았어요, 막 이런 것들. 네, 학생이 빵점을 맞았는데 빵점을 기록을 해줘 주면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시험을 보지 말아야죠. 네. 받아쓰기 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서 못 적는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100점 맞는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집에 가서 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민원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네, 그래도 저는 다행히 뭐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처럼 민원을 받지 않았지만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네, 이렇게 미래교육에 쓰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AI 전공해서 교육감님의 지금 에듀테크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 교권은 사실은 지금 이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추진을 해오셨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한 10년 동안의 교권 보호는 실패했다. 2년 전 제가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9월 4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